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146페이지 보시면요. 제1장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되죠, 여러분들? 예, 종합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오고요. 종합부동산세. 한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이게 작년에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32회 시험에서는. 근데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대개 한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회 시험에서도 그냥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물론 뭐 세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요. 한두 문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느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인것과 아는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이거는 종합문제 속에서 단골로 또 지문에 나옵니다. 아무나 납부한 세금이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납세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무자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산출세 구하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작년에는 여기 세액 계산에서 좀 깊은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답 고를 수 있었는데 한 문제가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과세표준과 세율 우리가 또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 다음에 계산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납세 절차에 관한 거. 또 어떤 경우에 또 비과세 되는지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항상 재산세와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재산세와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묶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뭐 지문이 한 뭐 세 개 자 나오고, 또 종합부동산세 뭐 또 한두 개 지문이 나옵니다. 또는 반대로 재산세 지문이 한두 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가 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제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묶어서 한 문제 나올 때 정답은 주로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정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 나오면 주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주로 정답은 종합부동산세 정답이 주로 있을 확률이 높다. 거의 7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이런 재산세, 종부세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종합부동산세 지문부터 먼저 찾아서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단 가급적이면 정답을 결판을 내도록 여기서 정답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는데, 제가 특정 테마에 별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애들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루 섞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한 문제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가 2022년도에 또 새롭게 또 시행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또 바뀌었죠. 또 중간에 2022년 또 요번에 6월 달에 또 개정된 내용이 있고, 또 7월 달에도 또 개정안이 우리 세법 개정안이 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근데 또 다만 2022년도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발표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또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괜히 또 봐가지고 또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시험에서 중요한 또 개정 내용들은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올해 이런 것들을 테마로 또 숙지하시고, 또 개정세법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또 최근에 바뀐 내용들을, 최신 내용들을 또 숙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2회 시험 때도 9월 달에, 우리 10월 달 시험이잖아요. 10월 말에. 근데 9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10월 달 시험에 또 지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 내용은 이렇게 또 바로 최근에 바뀐 내용도 바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정세법 내용을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대표용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1번이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연재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상가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과 아닌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잖아요.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주택에 별장 있죠?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별장은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4% 이미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했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제외 고급주택 포함이고요. 토지, 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우리 모든 토지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우리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이 별도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저율 분리 대상 토지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죠. 얘네들은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에서 저율 과세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2005년도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하기 위해서 도입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입니다. 근데 농지요. 농지는 대규모로 보유하지 말고 요만큼씩만 보유해요.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지 대규모로 농사 지어야지. 요즘 규모의 경제가 실현을 해야지. 농지도, 농사도. 그래서 그런 거지.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같은 거요. 자,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공항공사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느 대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 맞지 않으니까 제외합니다. 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이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고 4% 고율 과세했잖아요. 근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떻든 간에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만 대상이지 분리 대상 토지는 아니라는 것. 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예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여러분, 건축물, 자,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상가용이든 그 다음에 공장용이든 또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떻든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오락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도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금방 말씀드렸네요. 별장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고, 또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 대상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주의할 것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에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습니다.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있는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종부부동산세는 인세예요. 그래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가 아닌 주택이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임대주택 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죠. 또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보유하는 주택, 또 어린이집용주택, 또 등록문화재주택. 등록문화주택은 작년, 재작년 시험에 계속 정답점으로 나왔네요. 등록문화주택 같은 거, 이게 국가등록문화주택만 합산해서 배제시켰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돼서 시도 등록 문화주택도 배제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빼고요. 이제 예전에 가정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가정 뺐죠. 어린이집용주택. 자, 그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국공립 포함해서 어린이집용주택, 또 국가 및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 제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1번 지문 보니까요. 자, 대표용 문제 146페이지 1번 지문. 자,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대상이 되지만 상가 건축물은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토지 경우에는 국내 소지하는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판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여러분, 나대지 잡종지 같은 이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작아요. 5억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할 때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걸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먼저 기억번 거기 해설을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요.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이상인 주택 공시합판 금액이, 자, 개인은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러분요. 자, 여기를 보시면 2021년도에 종부세가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때 그 개정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택분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의무자든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제 2021년도부터는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의무자일 때가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달라요. 그래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또 세액계산, 세부담 상한선 등등 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지 않는다. 개인, 법인 구별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납세의무자일 때든 법인이 납세의무자일 때든 결론이 동일한데 주택분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기억번에 그 법인 제외 꼭 확인합니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은 6억 초과하는 자인데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공시가격 5억 원인 주택을 보여야든 1억 원인 주택을 보여야든 법인은 무조건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분. 그 다음에 쫙 밑줄이고 법인 제외 특히 주의해서 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거의 두 번째 줄 중간 밑줄이죠. 공시합판 금액 5억 초과하는 자 납세의무자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밑줄이고 또 두 번째 줄 중간에 공시합판 금액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납세의무자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보니까요. 그래서 2번이 옳고 3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 현재 1세대주택을 소유하는 고소의 연령이 만 70세이고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15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산출된 세액에서 100분의 70을 한도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일단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데,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산수액에,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한이 15년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 보였을 때 공제해 주는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15년 이상이면 몇 프로요? 50% 범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합치니까 중복공제 허용돼요. 그래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이게 합치면 지금 90%잖아요. 근데 90% 아니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만 80% 범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게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시험에 또 몇 번, 두 번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100분의 70이 아니라 80%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합치면 원래 90%인데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합치면 연령별, 보유별 공제가 90%지만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 자, 그래서 해설 거의 쫙 밑줄이고 꼭 알아둡니다. 80% 범위야. 4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부세 과세금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가 과세합니다.
납부 고의서가 날라와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산정해서 납부 고의서 발부합니다. 납기 언제로 합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재산세는 납기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랐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대상 종류 관계없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납세무자 고의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신고 납부 선택하더라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봅니다. 해설 다 밑줄이고, 자, 그 다음에 줄 그시고 5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분할 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돼요. 분할 납부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재산세랑 똑같아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자, 근데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147페이지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같은 것은 그냥 편하게 성격 같은 거 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다.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토지면 토지 가격을 납세무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인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이다. 그렇습니다.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과세기준이 있고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합니다. 3번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주택, 법인 소유 주택 제외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모두 초과 도진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종합부동산세 여러분요, 주택이요 초과 도진세율 적용됩니다. 그리고 종합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초과 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 소유 주택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법인은 3%, 6% 요게 법인은 소유는 이게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비례세 적용되고 이게 내년에는 또 개정될 예정인데 개정안에서 이거 올해까지는 법인 소유 주택도 요거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은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인 소유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맞습니다. 4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고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 신청할 수 있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종부세 작년에도 나왔지만 정답식으로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됩니다. 4번 정답이고요. 5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고의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자, 4번 정답이고요. 2번 문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각각 종부세 과세율 현재 소유하며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과정하는 그런데 자, 먼저요. 종부세상에 고급택 포함입니까? 네, 고급택 포함입니다. 별장 제외고. 2번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을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농지. 여러분, 토지가 나오면요. 반드시 토지 이용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별도 재산세에서 배운 그 지식을 동원해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대상 토지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농지요. 어떤 농지 토지니까 토지용 구분해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과세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정체에서 농지 소유한다? 다 종합합산과세입니다. 나대지 잡종기처럼 취급합니다. 비삼용 토지니까. 근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도 분리과세하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요. 소유 농지 원칙적으로 종합합산하죠.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는데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자, 요거 한꺼번에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머리 글자를 따서 자,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종, 농, 매, 사, 농이요. 자, 종농, 매, 사, 농. 그래서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한 잘한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 했죠. 종중에 수요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같은 데서 농지 갖고 있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요. 그래서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여러분요, 여기서는 사회복지 사업자, 종농, 매산농에서 사죠. 이거 분리과세합니다.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이 아니고요.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 생이 되는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꼭 알아두시고요. 체크하시고 3번 문제 봅니다. 자, 기출문제를 좀 이렇게 해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각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제 소유하고 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억번이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자, 요거 토지 나오면 반드시 토지용을 구분해야 되는데 무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와서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이니까 종부세이 됩니다. 니은번 1990년 1월부터 수행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의미야. 여러분,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의미하는 공익목적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분리과세합니다. 분리대상 농지, 자, 분리상 의미하니까 종부상이 됩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의미하여 분리과세. 자,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종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국세기본법상 과점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법인 소유의 사원용 주택. 여러분,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거죠. 기숙사, 사원용 주택, 종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 그러면 여기 뭐 이어지는 얘기들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자, 업종을 상상해 보셔야죠. 공지, 빈 땅, 공지 상태지만 일정 면적까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제가 읊어볼게요.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빈 땅,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실내에서 곤란한 것들.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다 사업용 토지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또 유통단지 내 유통시설 용토지, 물류단지, 물류시설 용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 용토지, 이런 것들은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하죠.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상이 됩니다. 아닌 것은 니은, 그 다음에 자, 디귿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2번이 정답이고요. 별 표시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3번 문제. 4번 재산, 종부세,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생인 주택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6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법인은 제외한다. 꼭 확인해야 돼요. 법인 포함되어 있으면 틀립니다.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가격. 자, 종합합산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되고 맞습니다. 3번 별도 합산대상 토지요 과세기준 현재 건축물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지하는 건축물의 공시가판 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는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납부가 의무했다. 여러분, 일반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80억 초과지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4번 과세기준 현재 재산세가 부과된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 다음에 5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특법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어린이집 주택, 자, 이런 것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지하는 1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지하는 1주택은
요거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뭐 꽤 됐는데 삭제가 된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의 1주택은 요거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다만 이제 요게 개정안이 지금 현재 8월 달에 임시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개정안 나온 것 중에서 지방 소재 주택, 지방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제 중과 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그러니까 주택 수에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이냐 이렇게 주택 수 계산할 때 제외한다는 것 뿐이지 종부세 가격 합산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개정안이 나온 게 있는데, 자, 그런 거지. 수도권 외 지역의 1주택은 아예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요거는 지워버립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자, 그래서 4번 문제는 3번이 여러분, 자, 틀렸습니다. 건축물은 으뜸 건축물은 종부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5번 문제 1번이요.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여러분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했습니까? 위탁자입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다. 맞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이제 국가 등록 문화재주택뿐만 아니라 시도 등록 문화재주택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만 납세를 진다. 여러분, 5번에 3번 틀렸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그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동소유주택은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합니다. 물론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요 3번 틀렸습니다.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5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이요. 과세기준 1년제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요.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개인별로 각각 과세합니다.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각각 부부 따로따로 계산해요. 근데 다만 부부가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계산합니다. 자,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번이요.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래서 5번 문제 별표시하시고 꼭 다 지문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5개 지문을요. 별표시하시고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거 5번 봤고요. 별표시하시라고 그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번 문제 납세의무자에 관한 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6번 문제 그 4번 지문부터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쭉 한번 보시고요. 뭐 1번부터 볼까요? 이것도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1번 개인이 수여하는 과세일련제 나대지로서 공시가격이 3억인 경우. 여러분, 나대지면 토지 이용이 뭡니까? 토지 나면 토지 이용을 구분해야죠. 요거 종합합산 대상 토지죠. 종합합산 얼마?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5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먹고요. 2번 개인이 수여하는 과세일련제 영업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아니죠. 3번 군적의 개인이 수여하는 과세일련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자, 농지는 여러분,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다. 군지역, 깡촌, 위치,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재산세에서 배웠어요. 토지구 이용 구분할 때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는데 군지역, 깡촌, 있을 곳에 있고 분리입니다. 분리니까 종부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개인이 수여하는 과세일련제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자, 그러면 뭐예요? 상가 부속 토지죠?
그러면 상가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면 종합인데 얘 공시가격 90억 원이래요. 80억 초과했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80억 초과했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4번 정답이요. 5번 과세일련제 지분이 동일한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으로서 공시가격 10억 원인 경우 1세주택자 신청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습니까? 지분이 균등하다 그러니까 5억씩 공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요. 1세대주택은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면 단독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계산하는데, 자, 이거 공시가격이 지금 10억입니다. 지분은 균등합니다. 그러면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억 원씩 공유하죠. 개인은 아까 얼마 초과해 납세의무자가 돼요? 6억 초과해야죠.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이요.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1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 결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6억씩 지분이 똑같을 때 6억씩 나눠주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고요. 7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같은 것도 주의해서 보시고 7번 문제 봅니다. 개인 갑이 소유한 주택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했을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납세 의무자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원래는 종합부동산세에 답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원래는 납세 의무자를 정하는 거니까 둘 다 해당되는 거죠. 자, 봅니다. 계약일이 2022년 4월 20일, 잔금주일이 5월 25일, 등기접수일이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6월 1일 이전에 잔금도 치렀고 등기도 했으니까 완벽하게 누구 겁니까? 매수인이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모두 매수인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8번 문제는요. 8번 문제는 지문이 굉장히 긴데요. 우리 최근에는 지문이 굉장히 긴 문제들이 몇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 세법은 지문이 길다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다고 쪼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길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오답 시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집어넣어서 그냥 지문이 긴 거지 어려워서 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니까요. 틀린 거 고른 문제인데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판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80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60억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과세표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과세표준에 대한 건데 80억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자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요. 종부세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 결정 시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자, 최근에 개정이 됐어요. 종부세랑 재산세가. 그랬을 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요. 자,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합니다. 주택은 토지건축물 70%고 주택은요 60%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 1세대 1주택은 재산세에서 한시적으로 요거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했든 안 했든 요거 45%, 올해는 45%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개정이 됐는데 몇 프로로 개정이 됐냐? 이게 100%였다가 주택분 60%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2주택이든 뭐든 재산세하고 달라요. 재산세는 1세대 1주택만 45% 공정시장가액 개정되는데 종부세는 1세대 1주택뿐만 아니라 그냥 주택분은 60%, 100%에서 60%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토지건축물은 개정이 안 되고 종전과 똑같이 공정시장가액이 100%입니다. 그런데 꼭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8번 문제 그래서 이걸 주의하시고요. 3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고요. 나머지 3번 지문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가로 안에 과세 1년제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1실주택자일 때는 합산한 금액에서 요거 5억 원을 추가 공제,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하고 추가 공제라고 해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억 공제합니다. 근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뭐 올해 한시적으로만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아니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특별공제라고 해서 3억 원을 더 공제한다. 그러니까 주택분 종부세 기본적으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요. 합계액에서 6억 원을 기본 공제하고 또 여기서 추가 공제가 지금 5억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억 공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지금 11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자, 이런 건데,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6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 5억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원인데, 근데 여기다가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특별공제라고 그래서, 여기서 특별공제로 해서 3억 원을 더 공제한다. 그래서 3억 원을 특별공제로 해서 더 공제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4억까지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공제 이거는 3억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이기 때문에 특례 제한법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11억까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제외되는데 법인은 요거 공제 없습니다. 법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6억 공제하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다가 바로 공정시장가를 바로 곱합니다. 그래서 공제되는 게 없다. 법인은 6억 공제, 이런 공제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은 제외한다고 한 거고, 이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주택분 공정시장가 비율이, 자, 종부세 이제 개정에 대해서 몇 프로라고요? 60%. 이건 개정이 이미 됐습니다. 60%고, 토지건축물은 100%고요. 공정시장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시니까요. 1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 토지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B주택에 있어서는 B주택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1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자가 되느냐? 1주택자로 봅니다. 갑은 1세대 1주택자라고 해요.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추가 공제, 과세비용 결정 시에 추가 공제 5억을 더 받고 여러 가지 또 1세대주택자에 대한 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세대주택자로 본다는 거. 4번 맞습니다. 5번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몇 프로요? 3% 비례세율. 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6%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8번 문제 별표시하고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152페이지,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얼마 기본공제? 6억 공제합니다.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공시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틀려요. 1번, 2번. 왜 틀렸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했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주택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주택이니까 이제 개정돼서 몇 프로? 60% 곱한 금액에 써야 됩니다. 안 곱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과세 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상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연령에 따른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만 적용하는 거예요. 2주택자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이니까 이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 세액공제 못 받아요. 4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여러분,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맞습니다. 재산세 규정 준용합니다. 비과세 감면은. 5번이요. 종합부동산세 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는 재산세 상이 되는 주택 범위와 동일하다 그랬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 동일하지 않냐면 재산세에서 주택에는 별장도 포함인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을 어떻게 한다? 제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하시고 해설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해설을 보시면 거기에 153페이지 9번 문제에서 1번이요. 주택분에 대해서 자,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과세일년제 세대원 중 1인에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는 1세 주택자의 경우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을 추가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한 금액 법인은 제외합니다. 법인은 6억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0%를 몇 프로로 고친다고요, 여러분? 60% 고칩니다. 주택분은 이제 100%가 자, 몇 프로 개정됐다고요? 60%로 개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60%로 고쳐놓습니다. 해설을 100%에서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분 60% 고칩니다. 최근에 개정된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종합합산상 토지는 똑같아요. 토지분은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공정시장가 100%입니다. 주택분만 60% 개정됐습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 별표시 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봅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세대주 갑. 자, 55세남 배우자을 51세요. 다음과 같은 자료와 같은 종합부동산 세상을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갑과 을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단 20년 전에 결혼했고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20년 전에 결혼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 그러면 남자는 25세, 현재 나이가 55세니까 35세 결혼했고 여자는 31살에 결혼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4살 차이니까 찰떡궁합인데 자,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서 왜 20년 전에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 혼인한 날로부터 남자가 1세 주택, 여자도 1세 주택인데 혼인했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5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노부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이하게서 세대 합쳤을 때는 합가한 날로부터 이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봐서 1세 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혼인한 지 20년 됐으니까 이 집은 지금 2주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주택인데 그럴 때 종부세 2주택이고요.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과세 표준을 구하느냐? 그러면 각각 계산합니다. 자, 개인별 과세니까 각각 계산하는데 갑의 개인별 과세니까 갑과 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갑에 대한 종부세 공시가판 금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10억에다가 우리 교재는 지금 보세요. 10번 문제 해설을 바로 보겠습니다. 갑의 종부세 과세 표준 공시가판 금액 10억에서 6억 공제하고, 왜냐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부부 공동 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한 경우만 6억 공제에다가 추가 공제 5억 해주는 거죠. 그래서 11억 공제하는 거지. 2주택이니까 이 집은 1세대 2주택이니까 추가 공제 5억 안 하고 그냥 공시가판 금액에서 6억 공제하는데, 여기 공정시장가 비율이 지금 100% 돼 있잖아요. 주택분 지금 주택인데 100%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60%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자, 개정세법에 맞게 60%로 고칩니다. 그러면 갑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공시가판 금액에서요. 공시가판 금액에서 자, 6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를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죠? 근데 여기 100%가 아니라 몇 프로라고요? 60%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로 되는 것을 60% 고칩니다. 그러면 10억에서 6억 빼니까 4억이죠? 네, 4억이고 4억의 60%니까 얼마입니까? 4억의 60%니까 4, 6, 24. 자,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해설을 수정합니다. 60%로 바꾸고, 그래서
과세 표준은 2억 4천이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고요. 또 을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을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14억이에요. 그러면 14억에서 자 6억 공제하죠. 그러면 얼마? 자 6억 공제하고 여기다 공정시장가격 100%가 아니라 주택분이 이제 60%죠. 그러니까 14억에서 6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8억이죠. 8억이고 자 그러면 8억 곱하기 60%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58, 40, 58, 46. 자 그래서 58, 48. 그래서 56. 자, 86, 48이죠. 그래서 4억 8천만 원, 4억 8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수정을 하셔야 돼요. 60% 개정되는 바람에 요거 문제를 해설도 수정하시고 정답은 여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서 문제를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별 표시해 놓고 해설을 수정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수정합니다.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 B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무 들어간다. 요거 여러분들이요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죠. 신청하지 않으면 안 돼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부 공동 소유 1세대주택이고 다른 세대원들은 주택이 없고 부부 공동 소유 1세대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신청을 해야 돼요. 과세권 관할 세무서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따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고 그러면 단독 소유 1세대주택과 똑같이 11억 과세 표준 결정 시에 11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연령별 보유한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거 틀렸고 2번입니다.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문화재주택이라든가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시도 등록 문화주택까지 포함해서 문화재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내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일정한 요건 갖춘 임대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이요. 1세대가 일반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주택의 그 주택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틀렸습니다. 1세대주택자에 해당한다는데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합산배제 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면 다른 합산배제 주택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 일반 주택을 보유합니다. 일반 주택이고요. 일반 주택이고. 그 다음에 작년 32회 때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B주택이 만약에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머지 합산배제 주택 있잖아요. 문화재 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같은 이런 거일 때는 주택수 계산할 때 예를 문화재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얘네들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하니까 값은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주택자로 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A가 을이 A주택, 일반 주택을 보유합니다. 일반 주택을 보유하는데 만약에 다른 주택이요. 다른 주택이 임대주택이에요. 그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다. 그럴 때는 이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얘를 제외시키려면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려면 이 일반주택에서 반드시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을 하고. 그럴 때만 요 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합산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3억 원을 공제하는 게 아니고 추가 공제 얼마 공제합니까? 1세대 주택자는 요 종부세 주택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곱해서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 그 다음에 5번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분 종부세 산출세에서 소유자의 연령 및 주택의 부유한에 따른 공제율을 합계 7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한다는데, 자, 1세주택자 몇 프로 범위에서 80% 범위에서 중복 공제 허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11번 문제 별 표시하고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세율에 대한 거라든가 납세 절차에 관한 몇몇 내용 문제는 우리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소득세 또 넘어가고 양도세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부세 개정된 내용. 자, 이번에 최근에 또 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최근에 개정된 최근 내용이, 자, 어떤 거냐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율이 100%에서 몇 프로로 60%로 개정됐다는 걸 꼭 주의합니다. 토지분은 개정 안 되고 100% 똑같습니다. 주택분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율 개정됐다는 거 꼭 숙지하고 아까 계산 문제도 수정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154페이지 12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시면서 또 계속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